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도. 네. 근데 좀 주려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선물 줄 마음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제 작업을 보니까 막 제 흔적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각자 사람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이 어떤 위로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됐어요. 이거 시작점은 사실은 제 와이프가 이제 텃밭을 하나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단지에 한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파트인데, 그 텃밭이었는데 그 텃밭을 그 동네에서 8명인가가 받았어요. 끝입니다. 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질문을 받아가면서도 그 얘기를 캐내보는 저는 굉장히 보도화된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양정훈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그 이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먼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한 후에 이제 코딩 작업을 하듯이 이 양정훈 작가님의 작업에서도 그 기계들의 작동을 위해서 모듈화 혹은 추상화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동시에 그런 일종의 기술적인 설계와 또 이 정서와 설계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정서적인 기운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 설계를 어떻게 교차시키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 못 해주신 작업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중요하고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처연하다고 느껴지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들 저는 가여워요. 다들 우리가 이제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여러 번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서 속도 상했다가 기분도 좋았다가 그거 싹 사라지고 또 다시 이렇게 놓았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다 가여운데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해나가고 의미를 찾아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좋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 무슨 소설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소설에 관심도 없고 음악에 관심도 없고, 야 이거 딱 한 번만 읽어봐, 이거 앞에 조금만 들어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하잖아요. 이거 나 써서 못 먹어, 한 입만 먹고 잡아, 내일 아침에 갈라져.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 입만 먹일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입이라는 거에 사랑도 들어가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해서 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구현할 때 저는 기술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기술은 자본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의 결과에 대한 거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건 사실 고작해봐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기술이라는 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해결이 어쨌든 될 거고, 저는 그 기술을 보여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여줘야 하느냐, 왜 보여줘야 하느냐, 왜 그 기술이 경제적이고 실리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왜 인간적인 목적으로 왜 있어야 하느냐, 어떤 것을 우리한테 의미를 주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고충들은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들기 싫은 게 그거예요, 사실은. 작업할 때 어느 정도 형태들이랑 이런 게 구상이 되거든요, 느낌들이. 숲의 풍경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해진 모터를 써야 하고 40에 40cm가 비어 있어야 되고 뭐 비벼지면 소리가 나고 이제 목재를 쓰다 보니까 목재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휘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상은 머릿속에 있는데 글을 쓰면서 상이 얼추 정해지는데 그래서 만드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해요. 답변이 되는 너무 질문이 복잡해서. I think the idea of wor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r work is so much about work, and I think that's the idea of labor, the worker sort of projecting like daydreaming into the space of like repetitive movement or motion. I think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Okay, you good? All right. So just this idea of labor and the sort of daydreaming while doing repetitive movements of work. You know, your story about your wife working in the plowing land. You know, the sort of maybe mundane activity seems really critical, and I think it's so interesting how, you know, to make these sculptures, it's anything mechanical, it's very, very complicated, it's very challenging, but you make it look so simple, and it's sort of like this humble playfulness within the work that I think is really strong, and sort of how you're evoking like living beings, you know, they look like people, plants, there's the elements like water, wind moving through them, sound, you know, it's really, they really come to life. And I guess I'm curious a little bit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ideas around labor and the story of these workers, like the construction workers, and how time is spent, because it does seem to be also like a little bit of like a playful like capitalist critique of like, you know, how time is spent and how there's time or not time for like imagination, for daydreaming, for fantasy. 일단 뭐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보면 노동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노동의 기준이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끝나야 돈을 받게 돼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뭐 3개월 될 때도 있고 6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여기서 공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10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노동이라는 개념을 급여에 한정돼서 자꾸 노동이라는 거를 떠올려 보니까 노동의 의미나 범위 같은 것들이 좀 적어지는 건데, 노동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직업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재밌어져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구석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쪽에서 저쪽 올랐어요. 한번 계단을. 오늘 이쪽에서 이쪽 계단 써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분 이거 쓰셨죠? 이쪽 계단 쓰신 분 쓰셨죠? 그럼 요 계단을 쓴 사람들은 공통점 연대가 생겨요. 이쪽 분은 이쪽 계단을 사용한 연대가 생겨요. 요 계단을 오르는 직업에 대한 연대가 생긴다고.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계단 하나가 구멍이 푹 패였어요. 그래서 좀 껌껌한데 올라갈 때마다 누구나 한 번씩 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여기 이 계단 올랐던 사람들은 같이 얘기할 거리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동의 개념, 직업의 개념을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이 노동이고, 나 지금 집에 가는 순간, 버스 기다리는 순간의 직업, 뭐 멍 때리는 순간의 직업,
화장실 가는 길의 순간, 오는 순간, 이거 다 나눠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시로 얘기할 것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느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나 직업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 있는 노동이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거기서 공통점들을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서서 일해봤어. 나도 진짜 말하는데 진짜 답 안 나오는 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1시간 내내 했는데 결국 싸우고 헤어졌어.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구석들이 생겨요. 제가 하는 일들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뭐 더 대단한 뭔가의 이야기로 가지 않거든요. 제가 늘 보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작업하면서 계속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이야기에 공감대를 갖겠죠. 그래서 작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경험과 그 경험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좋고 질문이 약간의 공상을 해요. 고백하면 물류센터 예약이 있죠. 저 그거 하루 일했어요. 그리고 직업 바뀐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랑 대화한 거 한 5초 대화했나? 그리고 텃밭도 그렇게 오래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면서 이건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약간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너는 절대 안 잡히는 사기꾼이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상들이 가미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요. 전 기본적으로 책에 표지를 만들어요. 이야기를 쓰고 전시장에서 보는 건 책의 표지예요. 책의 표지, 흥미로운 표지, 글씨가 없는 흥미로운 표지를 꺼내서 한두 페이지 읽게 만드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흰죽을 먹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흰죽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상을 가미하고 다 공상이죠. 제 경험은 아주 찰나니까. 전시장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좀 조율된 조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명 빛의 사용과 그리고 그 움직임의 속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작가님의 전시들 중에서는 제가 이 전시에서 가장 다채로운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느껴졌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재료가 목재로 조각을 만드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속도가 어떤 그런 메카닉을 만들 때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속도인지 아니면 작가님이 조율하신 속도인지 그리고 작업에서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궁금하고 그리고 특별히 목재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 목재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속도는 의도된 거고요. 이 속도들은 약간 숨소리랑 비슷한 패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차봤자 얼마나 차요. 이 정도고 편안해지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 리듬 그것들을 사용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익숙한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속도마다 뉘앙스가 사실 있어요. 이제 밖에서 누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 바쁜가 봐. 아니 저 사람 되게 가기 싫은가 봐. 그 속도에서 어떤 메시지들이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속도의 간격, 하다 멈췄네, 또 다시 움직이네. 그걸로 우리가 뭔가
느낌이나 메시지를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뭐 소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다들 어떤 소리를 느껴요. 맹수를 만났을 때 맹수의 소리를 들어도 뭔가 날 위협하나 좋아하나 뭐 그런 거 소리로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한 작년에는 작업실을 다 없애고 그냥 작업을 더 하지 말까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앞에 한 4년을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이제 스텝과 함께 뭔가 작업을 하는 큰 방식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걸 하면서 작업이 아주 안 좋아졌고요. 한 4년 전 작업들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재료들도 막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OCI 미술관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만 이용해서 한 작업도 있고, 어떤 데는 철제를 또 많이 이용해서 외주를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을 때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시도들이 제가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왜 그랬냐면 이게 제 작품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제 작업실이 되게 조그마거든요. 저거 돌아오면 저 작업 못해요. 저거 없어야 비어 있어야 작업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순환되고 빨리빨리 소비되고 뭔가 그런 식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들과 일을 좀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터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 쓰면서 대충 이제 형태들이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태프들 모아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미용실 가서 좀 산뜻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산뜻과 제 산뜻이 다른 거니까 앞머리의 미묘한 차이 아시죠? 네, 미묘한 차이에도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업들이 좀 정형화되고 딱딱해지고 그 단단한 재료를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쟤한테 하려면 도면으로 돼야 되고, 전 도면이나 자를 잘 안 쓰거든요. 모터 끼우는 위치 뭐 이런 거나 부품 같은 거 만들 때는 좀 하지만, 가능하면 목재 이 정도 하나 놓고 이 정도 하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작업이 좀 되게 많이 안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건 목재예요. 목재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회화성을 가져요. 목재를 한 다스를 사와도 목재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고마워. 자연적으로 뭔가 느낌들이 다 변화무쌍한 느낌인데, 근데 제가 다루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용서했다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기에 목재가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옷이라고도 생각해요. 재료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반상에 나가는데 제가 막 정장 입고 딱 해서 가면 얼마나 불편해 사람들이. 근데 추리닝 입고 가야죠. 추리닝 입고 편하게 얘기할 자리는 편하게 입고 가야 보는 사람도 이야기가 들린다고. 근데 전 그런 걸 생각해요. 작업은 표지이고 재료는 옷이고 소리는 아까 전에 소리는 우리 숨 리듬, 우리가 갖고 있는 리듬, 거기 안에서 선택하고, 좀 급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좀 급하게 나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It is ready, so apologies if I, missed it. But we saw the first work that you chose to share with us, or an earlier work, and the impression I got was that the action of the object of the mechanics was quite different, that there wa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 movement and something that can be immediately transformed into a metaphor in life. There seemed to be this effort of an object to ring a bell, and it seemed to be a rather difficult movement. It seemed like there was something holding it up, and eventually it managed to achieve the goal that it had. Whereas the more recent works are
this complex machines where movement happens without a clear purpose. You also like don't immediately understand what's going on, what is actually moving, what for, what is the intention behind, which I guess is more of a accurate metaphor of how life actually happens at the end. But is this something that you reflected on? How did this sort of like change? Because it seems to be that even if they're both like machines and they all work metaphorically, they actually function quite differently in terms of like where the metaphor lies and how literal they actually are, and yeah, they're quite different objects. It seems.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다큐 찍으면서도 있었을 건데 작업실에 적당이라고 써놨어요. 밀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어요. 제 초기작들 보면 지금 전시작보다 훨씬 밀도가 더 높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전시, 전 이번에 작품을 전시한 인터뷰할 때 그랬는데 작품을 전시한 게 아니라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 거라서 이 전시의 전체적인 톤을 맞추고 싶었고, 전시 디자인도 제가 다 일일이 정해진 금액 선에서는 제가 다 천장 통로 위치를 낮춘다거나 하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계단에서 내려올 때 시퀀스들 어떤 느낌을 겪게 될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통로 하나는 예산 안전 때문에 못 막았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어수선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람객이 어디서 사진을 찍을지, 어디를 배경으로 찍을지, 어디서 주로 책을 읽고 있을지, 그걸 읽은 사람은 어떻게 제스처를 할지, 책 읽고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작품 보고 있으면은 그 앞에 지나가기 힘드니까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벤치를 이런 구성으로 어느 쪽은 좀 길게, 어느 쪽은 짧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고민을 했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텃밭 작업은 사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사람을 다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내 텃밭을 보니까 아내가 보이더라 이건데, 기존의 다른 작업들은 이제 그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나, 여기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아버지의 에센스, 저의 에센스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세모가 맞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네모가 맞는 사람이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네모 한 다음에 점 2개 찍으면 이 김 부장, 그럼 다 알아봐. 네모에 점 2개 찍었는데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사실은 마음적인 거를 그런 에센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만든 거는 방식적으로 좀 비슷하고, 말씀하신 텃밭 작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게 또 사람이 되면서 그런 류의 작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cuse me. Hi. Are you okay? 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just now. Talking about traces. I'm actually quite taken by your poetry, which is very well, it reads very nice in English, and I believe we asked if it's as good in Korean as it is in English, but apparently it's even better in Korean, so thank you for that. But then about traces, I'm very taken by your little landscapes, the ones you made with, basically, what is it? Sorry, I can't remember exactly, but the ones you made with little leftovers from your... 전시장에 있는 일시적인 약도 작업 말씀하시는. And I was wondering, yes, the temporary maps, yes, and I think they are extremely poetic, and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peak about those a little bit, because everybody's looking at the big moving works, but I thought these small ones were really, at least to me, they were really, they carried a lot of emotion
So maybe it's just my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m, but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peak about them a little bit. 고스요? 네. 그게 사실은 이번 전시의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작업이에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뭐 차가 있어야 어디를 가고 뭐 돈이 있어야 뭐 선물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 작업도 그렇게 다들 처음에 얘기했어요. 난 모터를 다룰 줄 몰라서 나는 나무를 못해서 나는 뭐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 뭐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과 애정과 딱 한 입만 먹어봐 어떻게 먹여줄까 막 고민하다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모터나 목재나 거대하게 뭔가 부풀리지 않아도 뭔가 그건 사실은 가상의 약도들이에요. 그 약도들을 이런저런 쓰레기들 전시 끝나고 작업실 한번 싹 쓸어가지고 막 머리카락 이런 건 좀 지저분하니까 좀 그래도 좀 그럴듯한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약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뭐 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요새는 내비로 하고 뭐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하고 종이가 없으면 또 모르요. 막 옆에 뭐 옆에 있는 연필 야 봐봐 요게 요 건물이고 요게 요 건물이야. 그리고 여기서 돌면 요 큰 뭔가가 있어. 여기를 가면 돼. 할 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알려주고 싶을 때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는 정부가 웃음으로 나와요. 예. 심지어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빵긋 웃어만 줘도 분위기 좋아져요. 커피 안 써도 돼요.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작업이라 사실은 그런 작업만 하고 싶네요. 만들는 거 너무 싫어서 좀 힘들어가지고. 네. I'm curious because the rooms that you constructed, they are very meditative. You can sit there in different positions and watch and listen and sort of feel the works. And even with the writing and everything, I'm just curious, like, are there particular things that you're reading, listening to, like, are you interested in philosophy, religion, everything? Like, I'm just curious, politics, you know, like there seems to be a lot feeding the works, but curious to know more, if you can share. 그냥 저는 작업할 때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 볼 때도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좋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떠오르면 그거를 설명해 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뭐 만들어서도 그렇고 글로도 그래요. 글로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글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글의 서사를 조정하고 구조를 짜요.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하신 철학도 생기는 거고 그거에 의미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유주 심사위원님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나요? 네,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설치 개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벽면에 검게 이제 작품의 키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선에서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선, 그 전시장의 검정색이어서 그 선이 마치 그 분필로 칠판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이 하나가 쫙 이어지는 게 있었고 전시장의 천정이 이렇게 늘어지게 벽면에 설치하면서 늘어지는 작업에 선, 입체적인 선이 있었는데 이 두 선에 대해서 저는 선을 되게 좋아하고요. 이어져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좋아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못 찾고 일단 저건데 저희 이야기인데 아니면 저 재료인데 저 느낌인데
일단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근데 선을 그은 의미는 작업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 공간을 걸어다니면 선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위치가 이렇게 옆을 보더라도 동체 시력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네. 그 사람이 자동으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되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공간을 휘저으면서 제 작업과 사람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공간이 뒤섞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도 많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전시장에서. 물론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긴 하지만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보게 해주고, 네,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거. 앉았을 때는 그 선 아래로 푹 들어가거든요. 앉아서 책 읽기 시작하면. 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의 높이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예시로 하나 해놓자라고 해서 이제 전시 전날에 한 거예요. 전시 전날에 캡션 위치 정할 때 캡션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하고 이제 150cm, 1m50을 제가 상정하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으면 이제 마음처럼 오늘은 좋았다가 오늘은 내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했다가 내일은 너무 배신감이 있다가 뭐 그런 거 있죠. 내 핸드폰이 너무 새 거였다가 너무 부졌다가 바꿔야겠다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계속 변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만질 거를 좀 상상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만져서 제가 부탁해서 좀 만지지 말아달라고 프랭카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번 주까지도 그냥 만지게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재밌거든요. 만져서 놀란 게 느껴져요. 진짜요?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막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실제 내가 같이 현장에 있다라는 느낌? 시트가 아니야. 진짜 나랑 같이 있는 거고 내가 언제든 만지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감각? 그런 걸 좀 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막 낙서 흔적 같은 거 보고. 좀 주변에 좀 얘기해 주세요. 전시적으로 좀 만지시고 살짝 만지고. 네. 혹시 네. 지금 계신 분필 드로잉 또 상관이 있는 걸까요? 분필 드로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필 드로잉 작품을 이제 단순하게 그린 거요. 작품을 단순하게 그린 거는 사실은 이제 친절하기 위해서. 헷갈릴까봐요. 약도 그린 것처럼 이 작품 요거예요.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약도 있잖아요. 분필 드로잉 제가 10번 넘게 그렸거든요, 지금.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왜냐면 자꾸 만져가지고 거기다가 막 변형을 시켜요. 작품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무슨 그런 식의 의미예요. 좀 친절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미술관 왔을 때 유모차를 끌고 아이 앉히고 이럴 공간도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작품을 좀 아까 밀도를 조금 욕심을 좀 줄이고 크기도 줄이면서 벤치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머물러 있게. 맨 처음 작업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제 작품을 더 오래 보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제 초기 작업에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백남준 선생님 어떤 글귀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아까 살짝 울먹거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앞에 죄송하지만 백남준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분이시죠. 그래갖고 제가 제 어떤 모델이 백남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여기 너무 빨리 벌써 환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신 건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길래 너무 이게 울컥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눈물이 조금 맺혔었어요. 네. 작가님이 전시장에 매주 오셔서 관람객들 관람하는 것도 감상하시던 걸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고, 이렇게 흰죽 한 숟갈 떠먹인 거 관람객들이 잘 받아 먹으면서 그 작품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 서로 아껴주는 마음 작품
잠깐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와 소통이 부족해서 그게 아쉬워서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보통은 자기의 좀 부족한 점이나 부끄러운 점을 좀 가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좀 약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자동차에 전기 에너지 주는 것처럼 작가님의 이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것 또는 그 먹기 힘든 마음을 먹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한 것들이니까요. 제가 제일 잘 알고 할 때마다 의미를 찾고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작업실을 그만큼 면적을 찾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좀 멀어져서 지구 어딘가의 면적을 내 작품이 차지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강하게 찾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제 원동력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전 냉정한 사람이라서 많이 없고 거기서 이제 원동력이 되죠. 네. 저가 가장 좋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저녁이 돼서야 만난 이제 3명의 동료들 그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거의 이제 신비라고 할 만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신비함을 못 느꼈었잖아요. 그런 게 왜 현재는 되는 건지도 약간 궁금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작가님도 이제 뭔가 작은 것들에 되게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왜 아름다울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특히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흰죽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 담겨 있고 뚜렷하잖아요. 흰죽에 뭐 섞여 있으면 뭐 당근이랑 소고기 섞여 있으면 이거 당근죽이라고 해야 될지 소고기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흰죽만 딱 넣었을 때 그 확고함이나 그리고 정리된 것들이잖아요. 정리돼서 이것만 담겠다 하는 그 단순함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 전시할 때 공간을 비운다는 것도 어느 부분을 작품으로 채울 수 있는데도 비운다는 것도 그 단순함의 힘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짧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단순하게 사는 게 거기에 힘이 있다고 봐요. 네. 그걸 골라야 되는 용기 같은